조종사들은 항상 선글라스를 쓰는데 단순히 멋있어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교통을 잘 볼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조명, 기호, 표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모든 버튼과 매뉴얼을 문제없이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조종사에게 있어서 완벽한 건강, 특히 완벽한 시력은 매우 중요해요. 조종사들은 매년 건강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요.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조종사 자격 요건에 부합해요. 조종사의 시력은 아마 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경력 기간 동안 완벽한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 눈을 관리해야 하죠. 문제는 조종사에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방출하는 해로운 태양 복사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지상에서 보낸다면 햇빛이 많이 해롭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공에서는 달라요. 공기가 더 희박하고 빛은 훨씬 더 밝죠. 30.5m씩 올라갈 때마다 태양 복사는 5% 강해져요. 평균적으로 항공기는 1700m에서 비행합니다. 그것은 자외선의 양이 지상에서보다 1750% 더 많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시력에 매우 해로워요. 조종사들은 상공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 때문에 다양한 눈 문제에 취약하게 돼요. 그리고 눈에 문제가 있으면 조종사 경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는 겁니다.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들이 착용하는 선글라스는 최상의 품질이어야 해요. 햇빛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자외선을 견뎌야 하며 눈을 100% 보호해줘야 해요. 또 편광 처리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는 편광이 조종실 계기판을 보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볼 때처럼 최상의 선명도를 제공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색 변형을 최소화해야 하죠. 이륙과 착륙은 비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단계예요.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은 특히 더 엄격합니다. 원칙 중 하나가 여러분의 기기에 비행기 모드를 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기가 전송하는 신호가 비행기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라디오의 주파수를 차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휴대폰이 스피커 바로 옆에 있을 때 전화가 오기 직전에 스피커에서 고음 소리가 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소리를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소와 통신하는 동안 듣게 됩니다. 단 1초의 간섭이라도 비행기를 면밀히 모니터하던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모든 휴대폰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특정 종류만이 문제가 되며 또 항상 휴대폰의 종류, 기내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비행기 모드가 아닌 휴대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의 조합에 따라 생기죠. 비행기 승무원은 정확히 어떤 승객이 비행기 모드를 켜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켜지 않았을 때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요청하는 거예요. 이륙과 착륙 시에 또 요청하는 다른 사항은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한 일이죠. 여러분의 눈을 바깥의 빛과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행의 이러한 중요 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해요. 바로 같은 이유로 비행기의 불빛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조명은 항공기 외부에 있는 빛에 가장 가까워지죠. 또 다른 이유로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창문 블라인드가 열려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재나 연기가 날 때 그리고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대피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게 돼요. 승객들은 비상시에 가능한 한 빨리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테이블을 접고 좌석을 똑바로 세워야 해요. 비행기에는 항상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텐데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기장에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부조종사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죠. 비행기에는 분명 자동 조종 장치를 포함한 많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항공기는 복잡한 시스템이고 모든 게 모니터링되고 통제되어야 해요.
부조종사는 더 나은 계획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기장이 자동 조종장치를 조종하고 제어하는 동안 부조종사는 조종을 모니터링하거나 관제탑과 통신합니다. 또 안전기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고 조종사들은 다양한 경로의 단계에서 그것들을 완료해야 해요. 기장이 비행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부조종사는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어떤 비행은 오래 지속돼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비행은 싱가포르에서 뉴욕까지였고 17시간 50분이 걸렸죠. 14시간 또는 15시간 동안 지속되는 비행은 이미 꽤 흔합니다. 물론 그게 누구든 훈련받은 조종사라 할지라도 이 시간 내내 집중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시간 근무는 조종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피로를 느낄 수 있으니 옆에 임무를 맡아줄 부조종사가 있다는 것은 중요해요. 어떤 항공사들은 가장 긴 경로를 비행하는데 심지어 3명의 조종사를 두기도 해요. 다른 부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동안 조종사가 쉴 수 있는 특별한 객실도 있어요. 하지만 2 또는 3명의 조종사 외에 자동 조종장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린 인간 조종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자동 조종장치도 심지어 현존하는 최고의 자동 조종장치라도 아직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여객기에 있는 자동 조종장치는 특정 조건, 그것도 꽤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항공기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자동 조종장치만으로 이착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수동으로 되죠. 기장은 이륙 후 자동 조종장치를 활성화하고 착륙하기 전에 자동 조종장치를 비활성화해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조종사는 자동 착륙 시스템을 사용해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항공기를 완전히 자동으로 그리고 보지 않고도 착륙시킬 수 있지만 물론 그렇다 해도 조종사의 감독이 필요해요. 자동 조종장치는 주로 인간이 비행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손으로 조종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운전할 때 항상 운전대에 손을 올려둬야 하죠? 자동 조종장치는 비행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죠. 모든 비행기의 항로 데이터는 미리 계획되어 시스템에 업로드돼요. 조종사는 필요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자동 조종장치는 업로드된 경로 내에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요. 고도, 속도, 그리고 방향을 유지하면서요. 한편 조종사들은 자동 조종장치를 주시하면서 항법, 계획,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소와 통신하는 것과 같은 다른 작업에 집중하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창문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블리드 홀이라고 불립니다. 비행기 창문은 3겹의 플렉시 유리로 되어 있는데 바깥 창과 가운데 창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요. 가운데 창에 블리드 홀이 있어요. 이것은 선실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창이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되죠. 만약 외부 창이 깨지면 가운데 창이 구멍이 있더라도 창을 그대로 유지해 줄 거예요. 또 이 구멍은 창문에 기미 서리고 성에가 끼는 것을 방지합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 흔적을 남기죠. 하늘 위의 대기는 비행기 엔진에 의해 방출되는 뜨거운 가스보다 낮은 온도와 증기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가스와 차가운 대기가 뒤섞여 얼면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은 추운 날 뜨거운 입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또한 그 흔적을 보고 바깥 날씨를 알 수 있어요. 만약 얇고 짧으면 날씨가 좋고 습도도 낮아요. 하지만 흔적이 두껍고 길다면 공기가 습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일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조종사들이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조종사가 탑승객으로 비행기를 타면 항상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또 자기 좌석과 비상구 사이의 좌석 줄의 수를 셉니다. 이렇게 하면 비상시에 좌석을 만지면서 미리 세워둔 줄의 숫자만큼만 지나가면 볼 수 없더라도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어요.